이 노동문학은 굉장히 소중한 가치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게 후대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없어지지 않게 한가운데라도 모아놓는 개념을 좀 생각해 봤죠. 그런 지리적 공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문학관에서 중요한 기획에 의해서 행사를 해야 돼요. 미술 관심 있는 독자도 오게 되고 영화 관심 있는 관람자도 오게 되고. 설립 과정을 좀 말씀드리기는 2020년도에 건립됐는데 구상은 2015년도부터 구상을 했죠. 이 노동문학은 굉장히 소중한 가치가 많이 있잖아요. 이 노동문학 관련 책들을 관심 드는 곳이 없어지고 자꾸 소실되고 그래서 이게 안타깝다. 나중에 후대들한테도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될 텐데 이 담겨진 그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이게 후대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없어지지 않게 한가운데라도 모아놓는 개념을 좀 생각해 봤죠. 상징적인 도시 서울 구로동 아니면 부평, 울산 지역에다가 건립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건립 과정이 이제 자본인의 문제라든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문학관 형식에 맞춰야 되고 나라에서 정한 그와 법에 따른 그 규격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찾다 보니까 홍성이라는 지역이 앞으로 남북 통일 시대의 중간 지점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쪽을 선택을 했죠. 최소한도의 그 재정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초기 자본을 좀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최대한 담보를 빼가지고 초기 자본을 마련했죠. 그런 다음에 부족한 자금은 펀딩식으로 언론에 알려가지고 참여를 좀 부탁을 했죠. 다행히 언론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 노동문학관이 세계 최초로 건립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게 자료를 알아봤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나라에서 노동문학관이 없습니다. 세계 최초의 노동문학관 이걸 좀 부각시켜서 언론사에 좀 협조를 받아서 그 언론사들이 이제 많이 좀 관심을 가져줘서 기사가 좀 많이 되고 또 그 기사를 본 국내의 분들 한 400여 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 400여 명 중에서는 이제 자료를 이제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 재정을 좀 지원해 주신 분도 있고 해외 동포들이 소식을 듣고 한 200여 분이 참여를 해주셨고 놀랍게도 국내에 계신 분들 또한 200여, 한 거의 400명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펀딩이라고 해봐야 이제 참여하신 분들한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마침 그때 시화집을 좀 냈고 그랬는데 시화집 그를 좀 한 권 드리는 거로 100만 원을 만약 이렇게 펀딩에 참여해서 보내주셨다 해도 책 한 권을 드린 거로 리워드로 이런 형식으로 또 몇만 원 보내주신데 똑같이 그런 조건으로 그런데도 참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을 해주셨어요. 놀랍게도 이런 400여 명이라는 분들이 참여해서 마무리를 해서 지금 현재 이 상태까지 온 거죠. 근데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400여 명 이 모든 분들이 다 소중하고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가프 초대 서기장 윤기정 선생의 차남 되시는 시를 쓰시고 문학을 하시는 분인데 윤하진 시인이 미국에 살고 계시는데 소식을 듣고 흔쾌히 또 금일봉을 많이 보내주셨고 특히 제 고향이 홍성 출신인데 이 홍성의 제 후배 시인이 있어요. 같은 마을에 유덕선 시인이 마무리를 다 해줬어요. 그때 이제 많은 그 공사 진척이 좀 어려움에 부칠 때 마무리를 해서 그런 관심과 큰 사랑이 없었으면은
이게 지금 공사 자체 마무리를 제대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분들한테 감사한 표시로 해서 이제 여기 현관에다가 현판을 붙였습니다. 400여 누구든지 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이 있고, 또 이 노동문학관이 건립이 되기까지는 뭐 예술계에 여러 원로서부터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관심과 응원이 없었으면 또 어려웠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정세훈이가 돈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이라서 지가 돈을 갖고 막 여기다 해서 혼자 졌다 그럼 이걸 건립했다 그러면은 이 노동문학관에 누가 인정을 안 해주겠죠. 근데 문학계 원로 선생님들부터 문학뿐만이 아니라 예술계, 근데 이분들이 노동문학관을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조직에 이분들을 상임고문 고문으로 모시고 또 이제 노동문학관 건립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발족을 시킨 거죠. 그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라면은 노동문학관이 인정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문학계뿐만 아니라 예술계에서 노동문학관을 인정을 해주는 게 건립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고 법조계에 있는 분들과도 같이 참여해서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공론화를 시켰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칭 자체가 노동문학관이니까 노동과 관련된 문학 자료를 최대한 많이 또 중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이 필요해요. 노동문학관을 짓는 과정에서 시간적으로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 같고, 자료를 이렇게 정리하고 수집하고 체계화 시키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선호 중에서 노동문학관을 지어놓고 그 작업 이제 활동하면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그 자료를 최대한 많이 또 체계화 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하려면은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자료 구입에 대한 경제적인 면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이제 갖춰야 될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반 관심자들이 또 일반 독자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지리적 공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문학관에서 중요한 기획에 의해서 행사를 해야 돼요. 사실 코로나 전에는 그러한 이제 우리가 의욕도 있었고 좀 하려고 했는데, 그만 코로나가 한 3년 동안 그 정지시키는 바람에 그 문화나 분위기가 지금 많이 좀 다운되어 있는 그런 면이에요. 또 그런 기획을 못 해주면 후원자들도 기대치가 있는데 계속 후원하는 데에서의 재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코로나도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좀 더 그 기획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다음 달에 나오나요? 이제 노동시 50인 시집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집 간행한 뒤에 거기서 신앙송회도 하고, 그래서 그때 좀 이렇게 시인들 또 독자들도 모아서 좀 재미있게 행사도 하고, 차곡차곡 그 접근성을 극복할 수 있는 행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필요한 행사이면서도 지금까지 없었던 중요한 행사를 발굴해야 돼요, 기획을. 그래서 저도 그런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하면 요즘에는 뭐 대중교통도 많이 향상되고 했으니까 그런 접근성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입소문이 나면. 그래도 노동문학관에서 일반 사람들이 관심을 갈 수 있게 2차, 3차에 대한 것은 보안 내지는 협력 연대의 개념이고, 그게 우선될 수는 없고 1차에 해당한 걸 좀 더 챙겨가지고 그 문학관의 자료적인 어떤 그 가치도 갖고 정체성도 갖고 그에 맞는 기획을 계속 추구해야죠. 다 중요하죠. 다 중요. 그 1차만 해서는 안 되죠, 지금. 어쨌든 사람이 와가지고 뭐 구경거리를 줘야 되고 그 이상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효과라고 할까,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1차적인 딱딱한 데만 고정화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노동문학관이 좀 꼭 문학 관련된 자료나 행사가 아니라 뭐 미술이나 음악이나 영화나 좀 범위를 넓혀가지고 이 노동문학관에 연대할 수 있는 미술 관심 있는 독자도 오게 되고 영화 관심 있는 관람자도 오게 되고 그래야지 노동문학관이 더 영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겠어요?